안녕하십니까. 네. 다 어디 가셨대요? 집에요? 시골에도 올라오셨어요? 주말에 집에 내려가시게? 자, 오늘 이제 해야 될 부분이 저희 교재 보니까 지난주에 125페이지 정도까지 한 것 같아요. 125페이지. 네. 126페이지입니다. 네. 제가 옷을 잘 못 사는데, 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이 옷 바꿨잖아요? 요거 지금 작년에 합격하신 분이 선물로 보내셨더라고. 예? 그래요? 예. 그 소리 듣고 싶었어요. 근데 해마다 보면 한 요때쯤 되면 옷을 이렇게 한 가씩 이렇게 얻어 입어요. 그래서 진짜 저도 이렇게 옷을 많이 사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갖고. 근데 진짜 앞으로 이 옷만 입고 다닐 것 같아 거의. 자, 교재는 126페이지 보시면 우리 전속으로 맡은 경우가 간혹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법에는 이제 이렇게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현실은 거의 안 그래요. 그냥 말로 합니다. 사장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말로 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물 정보를 올려가지고 많이 알게 해야 되는 게 이제 의무다. 그죠? 근데 전속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네이버 광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개업소, 저희 같은 경우는 스파이더인데 저희 지역에 있는 망이 있어요. 거기다 올립니다. 예. 사실은 이제 그 망, 정보망이라고 그러는데 다음에 배울 거예요. 근데 그 정보망을 이용해서 중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네이버 광고 해갖고 다른 부동산에서 이렇게 연락 와가지고 그렇게 거래하는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전속으로 맡았다 그러면 정보 공개하라가 지난주 마지막 내용이잖아요. 그때 그걸 네이버에 광고해라 이게 아니에요. 주로 이제 망에 올리라는 거예요. 정보망에. 그 정보망은 중개업소 사장님들이 가입돼 있고 맨날 들여다보는 망이에요. 그래서 저희 지역은 스파이더인데 제일 사무실에서 딱 이렇게 와가지고 컴퓨터를 켜면 그 망하고 이렇게 접속이 돼 있어가지고 딴 데서 물건 올리거나 그러면 이렇게 떠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속을 맡았을 때는 그렇게 널리 정보를 퍼뜨려라 요거고, 그 다음에 또 할 게 뭐냐면 126페이지 가로 3번에 있는 것처럼 고객분한테 공개했다고 안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가로 3번입니다. 저줄 보시면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때는 우리 이제 여기 해놨는데 요거죠, 요거. 시험 문제 지문에도 꽤 나옵니다. 전속으로 맡았을 때 이런 뜻이죠. 매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를 해서 올렸잖아요. 그러면 지체 없이 손님분한테, 손님이 의뢰인이죠.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전속으로 맡기신 분한테 망에 올렸다고 통지한다고요. 근데 문서로 하라고 돼 있는데 문서의 개념이 조금 좀 게 뭐예요? 증거 남는 걸로 말로 하지 말고 증거 남는 걸로 하라는 것은 주로 시험은 문서로 한다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해석상으로는 이 문서는 이제 문자 이것도 될 수 있고요. 말 아닌 거, 증거 남는 거면 다 되는 걸로 보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전속으로 맡았을 때는 좀 귀찮아요. 법상 보면 업무 처리 상황을 그때그때 알려줄 의무가 있어요. 전속으로 맡긴 손님분한테. 그래서 전속으로 맡아가지고 활동할 때 보면 이제 물건을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손님분들이 이런 얘기 한다고 그 물건의 장단점을 갖다가 이제 저희들이 얘기를 해주게 되면 손님분들이 이제 우리 주로 장점 얘기하죠. 그런데 매물을 현실적으로 보면 요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정보를 우리가 손님분한테 들어갔고 그 세 놓거나 팔려는 사람한테 그 정보를 줘야 돼요. 그러면 그 물건 내놓으신 분이 고친다든지, 그죠? 그 부분을 어떤 대책을 아니면 가격을 깎아준다든지 어떤 정보를 줄 거 아닙니까 다시? 그러면 그걸 또 손님분한테 얘기해가지고 거래로 연결시킬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피드백입니다. 피드백. 업무 처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내놓으신 손님분한테 어떻게 해요? 알려준다. 이때도 보면 손님한테 알려주는데 전속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2주 내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알려주게 돼 있어요. 이때도 보면 뭐로 알려주냐면 문서로 이렇게요. 이건 한 번 딱 알려주고 끝나는 게 아니죠. 2주 만에 최소한 한 번은 보고해라. 2주 만에 또 한 번은 보고해라. 이런 뜻이죠. 네, 그게 요거. 자, 이것도 시험은 요거 위주로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권리가 나와요. 전속으로 맡았을 때 이렇게 이제 좀 어깨가 무거워요. 솔직히 이런 것 때문에 공개해야지. 또 친절하게 요거 공개했다고 알려줘야지. 그때그때 또 진척사항을 또 알려줘야지. 이렇게 이제 좀 책임이 좀 생기는데 반대로 말이에요. 권리도 더 생겨요. 권리도. 네, 그래서 요게 일반하고 딱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나요. 자, 보실게요. 혹시 이게 변환이 가능한지? 칠판은 어떤 걸로 하지? 기술적으로 안 되겠네요. 제 기술 갖고는 여기다 그냥 쓸게요. 자, 뭐냐면 전속이다 그러면 여기가 요 사람이 이제 물건 주인이고 B라는 중개업소 사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 요 매물 주인이 다른 부동산에 또 내놔요. C. 여기도 부동산 사장님이에요. 여기 사장님이 D를 소개시켜서 계약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매매나 전세가 이렇게. 그 원래 내놓을 때 사장님만 믿을게요 하면서 내놨었는데 딴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이 되어버렸다. 요랬을 때 요 전속으로 맡았던 B는 자기가 해준 게 아닌데도 뭐예요? A 보고 보수 내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속으로 맡길 때 이거 팔아주게 되면 100만 원 드릴게요 이렇게 했는데 중개보수 약정한 게 있는데 요렇게 돼도 자기가 해준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100만 원 내놓으쇼 할 수 있어요. 요 100만 원은 대가가 무슨 대가냐면 연결시켜준 대가가 아니고 위약금이라고 그래서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또 내놔서 계약을 했군요. 배신자네요. 위약금 무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요 A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중개보수를 줘야 되고 여기는 위약금을 물어야 되니까 A 입장에서는 비용이 이렇게 2배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럴 수 있죠. 근데 여기 B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자기가 해준 것도 아닌데 돈을 벌 수 있죠. 전속이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파란색으로 바꿔서 일반 중개계약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A가 B라는 부동산 사장님한테 여기는 이번에 일반이에요. 일반. 네. 자, 내놨었는데 딴 데도 또 내놓을 수 있죠. 이거니까 C라는 다른 부동산에 때 또 내놓은 거예요. 그 다른 부동산 내놓고 다른 부동산 내놨는데 이 부동산 사장님이 D를 소개시켜서 이렇게 계약이 된 거예요. 그럼 보통 세를 놓게 되거나 매각하신 요 A분이 전화를 하죠. 어떻게 됐다고? 팔렸다고, 이렇게. 근데 그 전에 요렇게 해서 계약이 된 게 이제 뜨게 되면 보통 계약된 거를
알게 돼요. 여기도. 예, 그런데 이제 조금 친절하신 분들은 계약됐다고 다 알려주게 되죠. 예? 이렇게 해도 됩니까? 되죠. 왜요? 일반이니까. 이렇게 했을 때도 배신자 아니죠, 이 사람. 이때는 보수 못 받고요. 복비 못 벌고요. 위약금도 없어요. 근데 여기는 뭐가 생긴다고요? 위약금.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부동산 사장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일반이 낫겠어요? 전속이 낫겠어요? 전속이 낫단 말이에요. 그럼 고객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반이 나은 거예요? 전속이 나은 거예요? 일반이 심리적으로 이게 나은 거죠. 여기도 내놓고 여기도 내놓고 아무나 걸려라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더 편하고 괜찮아 보이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속으로 내놓지만 어떻게 해요? 너가 알아서 다른 부동산 사장들이 알게 퍼뜨려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신뢰만 있다면 이렇게 돌아다닐 문제가 아니고 한 집에 내놓고 거기서 요렇게 상대방을 구하는 게 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생각 나름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더 낫지 이렇게 생각하고 부동산 사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게 좋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얘기가 요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한 번쯤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근데 실무적으로는 어떤 게 이제 문제가 되냐 그러면 이런 경우 잘 없어요. 전속 경우가 잘 없으니까 대부분 이런 건데 이제 현장에서 싸움 나는 건 뭐냐면 우리 집에 와서 물건 이제 예를 들어서 거의 뭐 이것도 정해져 있죠. 좀 넘어가 볼게요. 뒤에 공간이 있나? 안 나오네? 공간이 있어야 될 텐데. 있습니다. 공간이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 자, 요 물건 나온 게 있습니다. 매물이 있어요. A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이제 B라는 요 부동산 사장님이 물건을 갖고 있는 물건이에요. 그런데 C라는 손님이 옵니다. 물건 찾는 손님이죠. 와가지고 얘기를 듣고서 괜찮은 거 있다고 요걸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나만 갖고 있는 물건은 아니지만 몇 집에 내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10군데 내놓거나 그러진 않아요. 한 뭐 두세 군데, 서너 군데 내놓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중에 하나를 갖고 그 중에 한 명인데 요 사람이 와서 물건 찾으니까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뭐 물건도 보여주고 가격 조정도 하고 해서 잘하면 될 것 같은 분위기에 지금 거의 막바지까지 왔어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연락이 안 돼요. 좀 있으니까 계약 완료건이 뜨는 거예요. 다른 부동산 여기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갑 부동산이 있을 거 아니야? 갑 부동산에 가가지고 얘기를 딱 하니까, 예? 갑 부동산도 이 물건을 갖고 있는 부동산일 수 있잖아요.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나중이라도 연락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계약을 한 거예요. 요걸. 무슨 스토리인지 아시겠죠? 내가 소개시킨 물건인데 거의 다 됐는데 딴 부동산 가서 계약이 된 거예요. 여기는 보수를 받겠지만 저는 보수를 받을 수가 없고 보수를 열심히 일했는데 못 받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기 가서 했을까요? 더 친절해서? 아는 사람이어서? 그런 이유는 저렇고 보수를 여기보다 적게 받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가 비용이 적게 드는데 여기 가겠어요? 이 일은 요 사람이 훨씬 많이 해서 근데 이 사람 관점에서는 다 상대적인 거예요. 여기가 돈을 조금 받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조금 받겠다고 또 꼬셔요. 우리 하면 우리는 얼마 받겠다고 하면서 꼬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훌러덩 넘어가죠. 여기서 이제 요 사람의 그 심리를 딱 봤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사람의 그런 그
품격이랄까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응? 사람이 똑같은 것 같지만 똑같진 않아요 또. 그래서 요 사람이 약간 좀 양심이 좀 꺼리낌이 있다 그렇게 되면 그나마 좀 미안한 감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그래요. 미안한 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다 보여주고 막 그랬는데 이 미안한 감이 좀 큰 사람이 있고 조금 적은 사람이 있고 별로 없는 사람이 있고 아예 없는 사람도 있어. 내가 여기서 하든 저기서 하든 뭔 상관이야 이렇게 하면서 다 똑같지만 똑같은 것 같지만 똑같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정도에 따라서 이거 뭐라고 그래? 아주 폭발하죠? 그 재판 걸겠다고 하고 그래, 막.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어. 재판 걸면 힘들어. 계약서를 여기서 썼잖아. 나도 보여주긴 했지만 거의 다 됐는데요. 가서 판사한테 얘기하면 판사가 그걸 인정해주기가 힘들어요. 증거가 없는 한. 받아내기 힘들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사례들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자격증 따시면 요 입장이 될 수도 있고 저 입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야. 요 입장이 되면 아주 그냥 열불 나는 거고 입장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한 건 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세상에 옳고 그름이라고 이렇게 딱 단정해서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전부 다 자기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알게 모르게 어떤 그 세계관, 가치관하고도 관련이 다 있습니다. 아무 관련이 없는 것 같죠? 관련이 있어요, 여기 다. 그래서 어떤 가치관의 관련에 따라서 이제 판단이 틀려져. 어떤 사람은 이런 케이스에 여기가 복비를 조금 많이 주더라도 이런 사람이 막 꼬셔도 안 넘어가고 하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계약서를 쓰잖아요. 응? 재계약서를 썼을 때 그 손님분의 반응이 다 틀려요. 그럼 요것은 제 부동산 사장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재계약서 쓰면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 받아요. 힘든 게 없거든요. 계약서만 다시 써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손님분은, 재계약서 쓰신 분은 안 주시려고 그러는 분이 상당히 많고요. 얼마 주셔야 된다고 얘기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꺼내가지고 5만 원, 10만 원 주신 분이. 두 번째, 안 주시려고 하는 분이 아이 뭘 받아 그냥 쑥 가버려. 그리고 이제 중간은 그거 달라고 그러면 주시긴 주시는데 뭐 하여간 뭐 떨떠름한. 어떤 분은 얘기를 안 해도 주신 분이 있고. 에?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10만 원 정도만 주면 되잖아요. 근데 봉투에 넣어가지고 사장님 수고했다고 딱 주고 가요. 나중에 딱 보면 30만 원 들었어요. 그런 분은 100명이면 한 명 있을까 말까예요. 그러면 그냥 제가 그걸 받고서 울지요. 아, 이런 분도 계시구나. 이렇게. 근데 이제 그분이 여유가 있어서 그러실 수도 있고, 그건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달걀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뭐야? 달기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런 거 있잖아. 근데 요렇게 이렇게 넣어서 주시거나 아니면 흔쾌히 주신 분들은 다 얼굴이 잘생겼어. 잘생겼다고 하는 게 얼굴이 편안해. 진짜 무슨 연예인처럼 잘생겼다 그 뜻이 아니에요. 편안하고 말투도 온화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판단 못해요. 이쪽으로 가면 이분들이 약간 조금 이제 생활이 좀 쪼들리시거나 아니면 힘드시거나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저도 해요. 저도 그런 쪽에 있는 사람이니까 가만히 보면. 예? 우리 동창 모임 오라고 막 전화 왔더라고 그제. 야, 못 가. 나 지금 우리 아들 재수해. 우리 아버님 지금 요양병원 갔다 오셔가지고 지금 아직도 지금 힘드시다고 지금 가끔씩 이상한 소리 해. 지금 못 가.
3월달에 갈게. 그 사람이 주변 환경에 따라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재판까지 해보고 그런 케이스예요. 지금 어떤 거냐면 이 물건 주인이 A예요. 부동산 사장님이 B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C한테 물건 보여준 거야. 일반이에요, 일반. 보여주니까 여기가 마음에 들어 해. 그래가지고 가격도 맞춰주고 또 깎아줬어요. 또 뭐 해주고. 그래서 내가 도장만 찍으면 거의 될 판인데 이 사람이 연락이 안 돼. 그래서 왜 그런가? 벌써 낌새는 챘지만 둘이 한 거야, 둘이. 빼고. 응? 둘이 했다. 보수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론적으로 있는 거예요. 계약서를 안 써였지만 제가 힘 썼잖아. 그래서 보수 받을 수 있어. 재판 걸면 이거예요. 이겨요. 첫 번째 앞에 케이스보다 요게 보수 받기가 쉬워요. 자기들끼리 한 게. 왜냐면 제가 전화 연락한 거 다 증거예요. 물건 보여준 거. 나 그 물건 본 적 없어요. 이렇게 거짓말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뽀개버려야지. 거짓말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이길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재판 걸면. 다른 부동산이 중간에 껴버렸다. 이렇게 되면 이기기 힘들어요. 부동산 안 꼈죠, 지금? 자기들끼리 한 거죠? 이건 재판하면 거의 이겨요. 이런 건. 이게 쉬운 게임이에요, 쉬운 게임. 근데 어쨌든 안 주려고 딱 생각을 하면 받아내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또 이상한 소리 해야 되죠, 또? 사람 관계가? 그러니까 그런 건 있다, 하는 거죠. 응? 두 가지 케이스. 됐고요. 자, 또 넘어가 봐요. 이번에 이제 요 전속중개계약서 요걸 쓰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는 안 씁니다. 그런데 이걸 왜 써요? 손님분도 이거 쓰는 거 귀찮아해요. 왜요? 여차하면 다른 데 내놔야 되는데. 에? 불편하잖아. 딱 얽매인다는 게. 그래서 싫어해요. 자, 막 나왔습니다, 이번에. 여기 몇 페이지인가요? 131페이지. 거래 정보 망. 제가 아까 망이라고 표현했죠? 요건 중개업소 사장님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인터넷망이야. 아이고. 거기다 물건 올리고, 물건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다 부동산 사장님들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부동산 사장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사장님들끼리 매물 정보를 교환하는 거예요. 사장님들끼리. 그게 정보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핵심. 그래서 협회 같은 경우는 이 망을 운영하고 있는데, 협회가 운영하는 이 정보망의 이름이 한방이에요, 한방. 한방, 이렇게.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개업소 가보면, 한방을 이용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이거 협회가 운영하는 거예요. 그 망 중에 보면 저희는 스파이더를 이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스파이더 10 되게 많아요. 지역마다 틀려요. 뭐 두레 이런 것도 있고 하여간 뭐 많아. 이렇게. 저희는 요걸 이용하고 있고. 이것도 망은 망이에요. 근데 다른 게 뭐냐. 요 협회가 운영하는 한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걸 지정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나라에서 인정한 것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얘는 뭐예요? 나라에서 인정한 게 아니에요. 나라에서 인정한 요거고. 그래서 여기서 정보망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에서 인정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쉽게도. 그 중개업소에서는 이거 이용한 업소, 이거 이용한 업소 다 달라요. 근데 나라에서 인정한 이거 하나밖에 없다. 이것을 정보망이라고 그런다. 그럼 저희가 스파이더를 띄워놓고 이제 영업을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요거니까 이건 우리는 요거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보망이 아니고 이건 사설 정보망이라고 그래. 사설. 나라가 인정한 거고. 그러면 이거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이거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훨씬 많아 이게. 이건 극소수예요. 극소수. 그렇게 하는 게 왜 그러냐 그러면 나라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용 못한다. 우리가 이거 뭡니까? 나라에서 인정한 거니까 이게 더 이용하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이용할 때 이게 더 불편해요. 이용해 보면 이쪽이 훨씬 여기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도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여기가 훨씬 잘 만들어져 있어. 그게 사람들이 이쪽을 많이 이용해. 여러분 자격증을 따시면 사무실을 차리거나 소공으로 취직하기 전에 실무 교육을 받으셔야 돼. 교육. 교육도 보면 요 비슷한 구조입니다. 나라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이 있어. 대표적으로 나라에서 다 인정하기는 하는 거지만 협회에서 받는 그런 교육, 협회가 하는 데가 있고 협회가 실무 교육 하거든요. 그런데 대학도 해요. 대학 아시죠? 그러면 그 실무 교육의 질이랄까, 강사의 질, 뭐 이런 것들은 여기가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좋을 것 같아요? 왜요? 대학이니까?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돈 벌려고 하고 여기도 돈 벌려고 해. 근데 협회는 예를 들어서 협회 그 조직 내부에 어떤 뭐라 그러지? 이런 자기들끼리 그게 있다고. 그 외부 강사 잘 안 써요. 아는 사람 쓰지. 그러니까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대학 교수를 쓰는 게 아니고 강의 잘한다는 사람 불러갖고 써요. 여기가 승이지. 여기는 패지 패. 강사들이 틀린데 돈 벌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돈을 좀 많이 주더라도 비싼 강사를 써가지고 손님을 끄는 거고 여기는 뭐예요? 자기 협회하고 많이 연이 있던 사람들이 있죠? 강의 잘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어. 막 집어넣어. 어차피 받아야 될 거니까 너희들 안 받고 배기겠어? 이렇게 하면서. 옛날에 이게 거의 없었어요. 우리 사회가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예? 넓어졌어요. 경쟁해야 돼요. 여기가 이겨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뒤늦게 이제 정신 차리기 시작했어. 누가 강의 잘해 해가지고 이제 여기도 자꾸 이제 보충하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응? 그러니까 독점이라고 하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에? 독점이라고 하는 거. 이거밖에 없고 이거 없어봐. 노력하겠어? 안 하지. 그쵸? 어떤 지역에서 맨날 선거만 하면 한 닭을 막 찍어줘. 노력을 해? 안 해? 국회의원들이. 할 필요가 없어. 나는 윗대가리 대표, 당 대표의 눈에만 잘 들어가지고 공천만 받으면 되는데 밑에 국민들이 저것들이 무슨 짓거리야. 아무 소용없지. 그래서 국민들 책임이라는 거야. 국민들이 이 새끼가 이게 국회의원 뽑아놨더니 잘못하네 그러면 갈아치울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돼야 국민들이 그렇게 해야 눈치 보는 거예요. 국민 눈치. 똑같아. 세상의 원리는 정말 똑같아요. 똑같아. 얘네들도 마찬가지야. 고이면 썩어요. 비리 생기고. 응?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떻게 이제 이용하느냐. 지적 요건 이렇게 나왔는데, 이용할 때 보면, 부동산 상임에 올려놓잖아, 물건. 우리 같은 경우에 올려놨죠. 그러면, 망에 올라가 있는 거 보고, 다른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 그 물건 있냐고. 그럼 전화 올 때 다른 부동산은 왜 전화를 해? 손님이 있으니까 전화하는 거야. 우리 손님이 있는데 그 물건 지금 있어? 살아있어? 아직 안 됐지. 우리 손님 한번 보여줘야 되겠어. 이렇게 해서 전화 와서
약속을 잡아갖고 물건 보여주고 오케이 가격이 맞으면 도장 찍는다고. 그러면 우리 아침부동산이랑 저쪽 부동산 행운이야. 그래서 그 상호가 두 글자인 게 굉장히 좋아요. 뒤에 부동산 빼고 다 얘기하거든. 우리 아침인데요 하면서 전화하고 행운인데요 하고 우리 신세계인데요. 그것도 뭐 나쁘진 않는데 좀 세 글자잖아요. 원인데요. 이것도 좀 그렇잖아. 그 두 글자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행운 뭐 이렇게 대박 이렇게. 근데 부동산 하다 보니까 또 상호로 가네. 부동산 상호 중에 보면 사장님 성함을 딱 거는 경우 있죠. 김미경 공인중개사 사무소. 응?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돼. 실명을 상호로 써도 괜찮아요. 변호사처럼. 오케이, 돼.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매물을 갖다가 교환할 때 김미정인데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 예? 그 만약에 그게 이제 밑에 본인이면 그래도 좀 그런데 남 밑에 그 직원 같은 경우에 좀 하게 뭐라고 그래야 돼? 그다음에 다른 부동산 계속 김미정한테 전화 왔는데 이렇게 지내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순이 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두 글자로 오늘 저녁부터 생각을 해보셔. 행운인데요. 뭐 이렇게 딱 맨날 그거 입에 달고 살아. 엊그제 전화 와가지고 거기는 한 글자구나. 원부동산인데요. 그러면 원인데요. 이렇게 원인데요. 이렇게 좀 이상하잖아. 원부동산인데요. 이렇게 제치면 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뭔가 저기 원 이렇게 원부동산이야 거기가. 한 글자 별로 안 좋아. 행운인데요. 그럼 대번 알아듣지. 예? 오케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아셨죠? 그러면 이런 정보망 사이트를 운영하려면 요건이 필요해요. 요건. 요건까지 보고 갈게요. 일단은 부가통신 사업자가 돼야 됩니다. 요 지정 받으려면 누가 지정해 준다고 그랬어요? 나라인데 국토교통부 장관. 여기서 이제 정해줘요. 지정이라고 그래요. 이 지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하고 비슷하냐면, 비슷한 게 등록 이런 거. 허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신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기본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만 하시고 적으시면 안 돼. 그냥 듣고 끝나는 거지. 다 적으시면 안 된다고 적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들으시는 거. 시험에 안 나와. 요 신고는 여기 이제 그 음식점 있죠. 여러분들은 신고하고 영업하는 거예요. 등록을 해야 영업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요거 노래방이 대표죠. 여러분 좋아하는 노래방. PC방. 이건 등록해야 영업하는 데. 허가 내야 영업하는 데가 또 있죠. 허가 내야 영업하는 데가 술집 중에 좀 유흥주점, 주점이죠, 유흥주점 이런데 허가 내야 할 수 있다. 나이트클럽 이런 거 허가 내야 되는 거니까 이쪽이 더 어려운 거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쉬워지는데 지정도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근데 지정이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잘 인식을 못 하시지만 담배 파는 거예요. 그 담배 팔 때 이것도 뭐 이런 표지판 하나 붙여놓죠? 그 담배 소매인이라고 그래요. 그 팔려면 지정을 받으셔야 돼. 요건 이제 시군구청에 지정을 받아야 돼요. 그 지정을 받아서 하는 게 담배 파는 거고요. 또 뭐가 있어요 지금? 정부망. 이것도 지정받는 거예요. 예? 지금 그러려면 부가통신사업자가 돼야 돼. 부가통신사업자의 반대말이 뭐게요? 부가통신사업자. 통신사업자인데 통신사업자는 뭔지 아시죠? 통신서비스 제공하는 거예요. 통신서비스 제공하는 거. 반대말은 부가인데 부가통신사업자의 반대말은 들어보셨어요? 기간통신사업자예요.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근간 뭐 비슷한 거야. 근간. 원래 줄기 기간. 어떤 기간이 아니고요. 근간 이런 취지예요. 근간. 그걸 기간통신사업자인데 기간통신사업자가 어디예요? KT잖아요. KT. 한국통신. KT. 예? 예. 그래서 1990년도 김대중 정권 때 요 한국통신에서 우리나라에 그 인터넷망을 깔았어요. 그게 기간통신망이에요. 그러면 요 기간통신망은 우리 도로로 치면 고속도로를 깐 거예요. 고속도로, 큰 고속도로를 깔아놓은 거예요, 막. 경부고속도로 뭐처럼. 이게 근간, 기간이 되는 통신망을 깔아.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걸 깔고 이용하려면 이게 비용이 엄청 들어가니까 개인이 깔 수가 없어요. 이걸 깔아 놓으면 그것을 돈 주고 이용해요. 우리가 집에 주말에 내려갈 때 경부고속도로 탄다 그러면 그 목적지에 따라서 뭐 얼마씩 내고 타잖아요. 그게 요거. 그러면 이런 기간통신망을 이용해가지고 통신 서비스를 갖다 제공하는 사람이 이제 부가통신사업자인데, 부가통신사업자는 셀 수 없이 많아요. 네, 여기 랜드 하나도 부가통신사업자야. 어떤 학원에서도 만약에 인터넷으로 어떤 서비스 제공하죠. 그럼 다 이거 이용해야 돼. 인터넷망. 그게 다 뭐예요? 부가통신사업자야. 그러니까 부가통신사업자는 셀 수 없이 많겠죠? 다 부가통신사업자예요. 거의 인터넷을 이용해서 뭐 물건 판매하는 데 있죠. 다 부가통신사업자지. 셀 수 없죠. 그러니까 망사업자가 되려면 일단 요거 돼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부가통신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얘는 신고하는 부가통신사업자 업종도 있고요. 등록하는 것도 있고 허가 내는 것도 있고 다양해요. 크게 할 때는 허가 내고 막 해야 되겠죠. 조그맣게 하면 그냥 신고만 하고 하면 되겠죠. 그 랜드 하나는 어디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네. 하여간 부가통신 사업자인데 신고냐 등록이냐 허가냐 이거 좀 나눠져. 그래서 어쨌든 관리는 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쪽이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 회원인 중개업소가 사장님이 몇 분 이상 가입이 돼 있어야 됩니까? 500분 이상이죠. 전국의 부동산 사장님이 아마 개업 공인인증사분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한 10만 명은 될 거예요. 10만 명. 10만 중개업소. 이것도 좀 넘을 거예요 아마. 10만 중개업소. 10만. 여기서 곱하기 4인 가족에서 곱하기 4 하면 어떻게 돼? 10만 40만 밖에 안 되나? 별로 안 되네. 이제 여론 형성하는 것 여러 가지 루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얘기되는 게 그 개인 택시 하신 분들. 개인 택시 아니어도 하여간 하신 분들이 손님하고 저축 굉장히 많잖아. 그래서 이런 분의 여론을 갖다가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우리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많이 노력하잖아요. 이거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퍼뜨리는 사람이잖아요. 지금은 잘 안 타지만 옛날에 타보면, 말도 하기 싫은데, 시키잖아요, 말을. 지금 타면 분명히 말 시킬게 뻔해. 무슨 얘기 시킬지. 그래서 그 당시에 여론을 막 확산시키고 퍼뜨리는데 1등 공신이 얘기잖아, 택시잖아. 몇 가지 그런 업종들이 있잖아요. 미용실 어때요, 미용실? 미용실에서 별별 얘기 다 하고, 유언비어도 막 돌아다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렇게 있는 것 중에 이제 요것도 들어가요, 우리 중개업소도. 그리고 대부분 중개업소는 거의 대부분, 정치적 성향이 거의 결정돼 있어요. 어딜 것 같아요. 우리는 무조건 한쪽 편이야, 거의.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옳으냐 틀리냐. 나한테 유리한 게 좋은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그런 게 서로 욕할 필요가 없어. 자기한테 유리한 거 하는 거예요, 그거. 예? 자, 500분 이상. 근데
10만 명이나 되다 보니까 500명 이상은 아이고 이거 뭐 어디 뭐 그래 그렇고 하여간 근데 이제 여기 보면 500명 이상인데 회원 숫자가 두 군데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에 퍼져 있어야 돼. 이렇게 두 군데 이상이에요. 우리나라의 시도가 몇 군데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군데 있겠죠. 시도가 몇 군데나 있을 것 같아? 17군데, 17군데. 기가 막히죠? 많죠? 17군데 시도가 있어. 근데, 이제, 요새, 가만히 보면 통합 움직임이 좀 있더라고. 통합.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기, 전라남도다, 그러면, 전라남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광주가 있잖아요. 광주, 광역시가 있고, 전라남도가 있고, 그런데 이게 쪼개져 있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전라남도가 거의 껍데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정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이거 합치자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요 경상도도 마찬가지예요. 통합 움직임이 또 있어. 막상 이제 도지사들 자기들 해보면, 이거 통합해야지만 어떤 일을 제대로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 쪼갠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응? 근데 지금 통합 움직임이 다 있어. 몇 군데 있더라고, 이렇게. 더 크게 만들어야 된다, 뭐, 메가시티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도 진리 같은 걸 발견할 수 있는 게, 이거 쪼갰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떤 얘기가 나와? 합치한 얘기가 나오지. 합쳐놓으면 그 다음에 무슨 얘기 나올 것 같아? 쪼개단 얘기 나와, 또 쪼개놓으면 무슨 얘기 나와? 그렇게 나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뭐 더 함의적이 있는 게 모르겠으나, 사람 마음은 이거 하면 저게 좋아 보이고, 저거 하면 이게 좋아 보이고, 그렇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 결혼한 걸 후회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아니요? 그건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그냥 나 혼자 살았으면 지금 이렇게 했으면 진짜 더 행복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 그럼 결혼 안 한 사람은 또 어떻게 돼요?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갖고. 변하지 않는 거라니까, 이거. 사람은. 그래서 이제 골고루 퍼져 있어야 되는데, 이거 취지가 뭐냐? 17군데 시도에 퍼져 있어야 되는 취지가 뭐냐면, 여기 서울에 앉아갖고 제주도 물건을 중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제주도 땅을 살려고 그래. 정보망의 기능, 장점 중에 하나가 이거요. 제주도 땅을 살려고 그랬을 때 제주도로 비행기 타고 딱 날아가가지고 제주도 중개업소에 가가지고 땅 좋은 거 있어요? 내놔봐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보통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안 하고 자기 사는 지역에 부동산 잘 아는 사장님 중개업소에 와서 제주도 땅 좀 찾아줘봐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잘 아는 부동산 사장님이 망에 가입돼 있다고. 그러면 한방 같은 경우에 제주도 제주도 물건 올린 파트에 들어가서 우리 손님이 와서 찾는 지역의 가격에 맞춰서 땅을 찾아볼 수 있어. 거기 있는 게 다 100% 매물 전부는 아니지만, 근데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있어. 그러면 거기 제주도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화하는 거지. 그래서 그 물건 지금 있냐 물어보고, 가격 조정 가능한지 물어보고, 얼마까지 될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여러 가지 정보를 물어보고 나서 우리 손님한테 얘기하고, 손님이 그 정도면 내가 도장 찍을 가능성이 있다. 찍겠다. 얼마 정도면 도장 찍을게.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 얘기 전화 주면서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거지. 계약하러. 결정이 되면. 처음부터 날아갈 게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게 지금 있다고요. 그리고 최소한 30명 이상의 부동산 사장님이 가입돼 있어야 되겠다. 이런 뜻이죠. 이런 요건을 갖춰야 정보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0명 이상. 그 다음에 컴퓨터 설비가 좋아야 되겠다. 요거죠. 컴퓨터 설비.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또 세상이 또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참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따라가기가 쉽지 않더라고. 이제 옛날에 유튜브가 지금 다 유튜브 보잖아요. 유튜브로 뭐 광고도 하고,
유튜브 아니면 뭐, 해결이 안 될 정도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근데, 요새는 또 AI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AI 또 이거, 막 공부시키고 막 그런 데도 있고, 저도 이제 오늘 하나 구독 눌렀는데, AI와 관련된, 귀찮아 죽겠어. 뭐 이렇게 자꾸 생기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 사람 얘기 앞부분을 솔깃했던 게 AI를 이용해서, 유료도 있고, 무료 서비스도 있는 모양이더라고.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뭘 얘기하더라고. 그걸 이용하면 그 PPT, 파워포인트 있잖아요. 요것을 사업 계획서 같은 것도 한 1분에서 2분 내에 그냥 쫙 뽑아버린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근데 1, 2분 내에 뽑힌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걸 만약에 개인적으로 머리를 써서 만들려고 그러면 그 사람 얘기가 최소한 많이 써본 사람, 이 숙달된 사람도 하루에서 이틀 걸린다는 거야. 근데 5분도 안 돼서 나온다는 거지. 유료 서비스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시연을 해주더라고. 딱 하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딱 쫙 나와버려. 이제 이걸 빨리 적응해야 돼. 공부를 좀 하기 시작해야 돼. 그래서 이제 제 아는 분이 경찰관 아저씨야. 경찰관도 조금 높은 급인 모양이더라고. 근데 이제 자격증을 갖다가 따신 분인데, 그래서 얼마 전에 전화 왔는데 모르는 전화번호야. 근데 이제 경찰 고위직까지, 그러니까 고위직이라 그래도 이제 이제 경찰서장 그 근처급이에요. 막 고위직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자기 이제 곧 퇴직할 것 같은데 하면서 이분은 퇴직하고 나서 이제 부동산 하겠다는 꿈에 부풀어가지고 막 저한테 통화하신 거야. 그래서 뭐 사무실 찾아온다는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그 중에 하나 한 얘기가 드론. 응? 드론 자격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부동산 할 때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아파트 같은 거 할 때는 필요 없지만 땅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해. 토지. 왜요? 손님이 왔는데 이 땅이 요런 땅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화면에다가 이 땅에 대해서 관련된 로드뷰나 이런 것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드론으로 딱 보여준다고 생각해봐. 찍어놨다가. 그럼 손님 어떻게 해서? 눈물 흘리겠죠? 아니 이런 것까지? 그럼 완전 위에서 그 땅에 대한 전체적인 그 주변의 그 상황 같은 것을 보여줄 수 있잖아. 유튜브에서도 드론 부동산 이렇게 해봐. 쳐봐. 그런 드론 올라오는 거 많아. 그러면 그냥 위에서 막 내려다 보는 거잖아. 기분도 좋고 그냥 시원해 그냥 느낌이. 야, 위에서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거니까 이 땅만 보는 게 아니고 여기가 앞으로 이렇게 개발됩니다. 막 이런 거잖아 지금. 그래서 꼭 필요하다. 이게 자격증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땄고 준비했고 사무실 어디다 내고 하여간 지금 한참 준비 중이야 이게. 뭔 얘기 하다가 AI 배우신 분들 많아. 지금 또 많이 늘었어. 이것도 이거 부동산 아니어도 마찬가지지만 자꾸 이렇게 사회가 변화되니까 쫓아가야 돼. 이 컴퓨터 설비 같은 경우는 이제 다수의 회원들이, 여기까지 설명드리십니다. 다수의 회원들이 막 거기 들어가서 물건 검색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터넷 어떤 사이트 검색을 딱 하러 갔더니만 다운되고 막 그런 거 보셨어요? 그런 거 있잖아. 갑자기 접속이 막 늘어버리면 다운이 되고 이용 못하게 되고 이상한 글자 뜨고 막 그러잖아. 정보망이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 정보망 기능을 못하게 되죠. 다운은 안 되더라도 한번 하면 그냥 뻐박거리면서 막 속도가 느리면 기능을 제대로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설비의 컴퓨터 용량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죠. 서버 용량이 좀 돼야 돼. 그래야 다수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용량이라는 성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정도의 용량이 돼야 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4번 공인중개사가 필요합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 정보망 사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직원 중에 중개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이지. 그 젊은 분 중에 이제 이렇게 부동산 사무실에서 일하는 건 아니지만 자격증 따려고 놀아가신 분이 있어. 왜냐면
자기 다니는 회사 자체가 부동산과 관련된 회사야. 그러면 이게 있어야 유리해. 그러니까 이 정보망 사업체에서도 중개사 자격증 갖고 계신 분이 1명 이상 필요한 거야. 부동산 관련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 요건이 뭐예요?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 여기도 1명 이상 있어야 된다. 이건 뭐 때문에 그래요? 부가통신 서비스. 그죠? 요것 때문에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소지자가 최소한 몇 명 이상? 1명 이상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5가지예요. 예. 자, 쉬었다가 그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